내가 이거 있잖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자, 요 문장 있죠. 그죠? 자, 이 몇 번인가 하면 3강 8번입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근데 이게 역시 이제 뭐고, 우리 그 고등학생들한테는 음모론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말하기도 쉽고, 어, 만약 내가 이 지구촌에 있는 국가를 해체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국가를 해체할 거예요. 이러면 되겠나?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국가나 가정을 해체를 하겠다라고 할 때 가장 쓸 수 있는 그 툴 중에 하나가 이 문장이라고 난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어떤 관점을 둬서 다른 반대적인 급부를 얘기를 하면 이 문장이 이제 그림자가 생기면서 이렇게 대조적인 어떤 형식을 띠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데, 내가 이거 있는 고지 곧대로의 말을 하든가 아니면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나는 이해를 할 줄 모르겠지만 상대편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반대급부가 뭐다? 자, 이 얘기는 왜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한다면 되게 쉽다기보다도 굉장히 그 좀 숭고하고도 이제 근접하기가 힘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the last are particularly guilty here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guilty라는 말은 죄가 있다는 표현도 되지만 책임이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앞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면 hostility toward others에서 다른 사람, 다른 이에게 향하는 어떤 적대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제 이웃 나라라든지 라이벌 풋볼 클럽이라든지 다른 어떤 인종이라든지 종교, 국가, 그럼 이 중에서 국가가 굉장히 어떤 책임성을 띈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의역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ambitious, 야망이 있으면서도 보편적 이론, 뭐에 대한 그 소셜빌리티에 관련된 이 보편적이고도 야망찬 이론은 뭘 요구하는가 하면 모더레이션, 이게 완화를 얘기하거든. 모더레이션 자체가 뭐를 완화한다? 좀 더 원시적인 형태의 국가적 충성심을 좀 완화해라. 뭐에 있어서 세계 시민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이 세계 시민주의는 뭐를 갖다가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의 공통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휴메니티, 인간성이죠. 그러면 방금 했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그런가 싶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좀 반대급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보통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소수민의 어떤 권력에 대한 옹호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세계 시민의 어떤 보편적 공통의 우리 인간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 그 자체면 굉장히 아름다울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 어젠다를 실행을 하는 경우를 많이 목도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정식 어젠다가 뭡니까? 그중 하나가 국가적인 또는 가정에 있던 테두리를 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걸 100년 전에 볼셰비키 혁명에서 한번 써먹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애의 보편적 가장 기본적인 인류애를 강조하는 세계 시민의 어떤 한 정신으로서 엄마와 아빠의 어떤 가정을 갖다가 파괴하고 남자 여자의 어떤 그걸 갖다 파괴하면서 서로 서로에게 콤레이드 동무라는 어떤 지위를 주는 거죠. 왜? 우린 똑같은 보편적 인간의 어떤 그 인류애가 있고 그 인간의 어떤 평등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치적 형식을 한번 취해봤거든요.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해서 소련에서 공산주의를 갖다가 행하면서 엄마 아빠를 이제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동무, 엄마의 동무. 그래서 동무라는 표현에서 일단 콤레이드라는 표현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가정이나 어떤 역할의 해체로 평등성을 주장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사실 100년 전에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지금 방금 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게 내가 좀 왜 좀 세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래,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수능에서 나오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
그죠? 이런 관점을 취할 수도 있고 저런 관점을 취할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이런 문장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죠. 그죠? 전혀 다른 어떤 콘트라스트, 대조를 줘서 이것에 관련된 반대급부의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게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겠구나. 다시. 그러면 여기 국가를 해체한다는 표현은 primitive form of national loyalty. 이게 뭐예요? 국가적 충성도에 대한 원시적인 형태. 어때요? 그러면 국가를 충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원시적이지 않은 아주 세련된 형태가 있고 원시적인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원시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요거. 그래, 다른 이에 대한 허스틸리티, 어떤 적대감이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의 어떤 비약이라고 하나? 왜냐하면 내가 어떤 하나, 그 나의 조국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국가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키울 수 있나? 그거는 논리 비약이지, 그지?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다른 가족의 아버지나 아들을 호스틸리티 뭐로 이렇게 그 나의 그저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여기에서 보면 이제 멤버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논 멤버들을 향한 어떤 하나의 적대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래서 이제 인간적 보편적인 인간애를 강조하는 세계 시민의 어떤 시민주의에 의해서 이러한 원시적인 국가적 그 충성심을 갖다가 좀 누그러뜨리자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패하고 말도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어떤 엠니티에서 이런 적대감이 만연하게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 극과 극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또 뭘 드는가 하면, 자, 최근에 특히 이제 히틀러에 관련돼서 유대인들 향한 어떤 2차 세계대전 때 엠니티, 이 적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죽었죠. 그죠?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는데, 지금 여러분 최근에 그 미국 대학교 측에서 굉장히 이제 그 폭동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 결국에는 뭡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조차가 뭐가 돼요? 이게 저 사람 잡아가는 세상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다시 한번 이게 내가 이제 그 히틀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왜 서양 사람들이 자기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유전자 결정론에 있어서의 백인의 어떤 우월감, 이걸 강조하다가 어느 순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죠? 어떤 그 위치적인, 지리적인 환경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위도 외에 30에서 40도 그 사이에 있는 그 국가들이 대부분이 성공했다 그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백인이 아니고 흑인이 만약에 거기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를 지배했을 것이다라는 거, 갑자기 김손을 뜰 때 나는 좀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의 그 유태인들이 어떤 그 유럽에서의 그 지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섹스피어가 썼던 그 베니스 상인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의 어떤 그 뭐고 상업주의를 그 비난하는 소설이잖아, 그지? 그 심장, 그 돈을 빌려준 그 사람에게 심장을 꺼내가라 하지만 심장 살만 꺼내가지 피는 놔둬라는 식의 어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까는, 그만큼이나 그 당시 때 유대인이 그 뭐냐 유럽인들에게 행한 어떤 악법을 조롱하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히틀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이 유태인이 그런 어떤 그 뭐지 그 유럽에서의 어떤 그런 존재였는데, 이게 이제 전쟁 통해 한번 이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 그지? 있을 때 만약 유대인 중에서 누가 자기들의 어떤 지금까지 했던 그 탈무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지혜의 어떤 보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박한 하나의 상술일 수도 있다라고, 만약 하나, 그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반성이 있으면서, 뭐 말인지 가요? 국뽕이 아닌 유대인들만의 어떤 그 유대인들 중에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세상에서 끼치는 그 왜 자기들만의 어떤 반성, 이런 게 만약 나왔다 그러면 나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좀 두려워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일마도 무서운 놈들이다. 마치 뭐처럼 백인들처럼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없는데 최근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그죠? 이제 이스라엘하고 지금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죠? 다른 나라를 지금 이렇게 폭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형태를 보고 미국에서 지금 대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이제 그 뭐죠, 이게 유대인들을 반대한다는 어떤 이야기로 지금 어떻게 돼요? 폭동이라고 폭도로 지금 간주되면서 지금 학생들을 잡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
자, 그래서 요게 그 최근에 SBS에서 그게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릴 테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괜찮으니 요거를 잠깐 내가 그 3강 8번을 이해하려면 이거 보셈이라고 해서 내가 요거 같이 한번 요렇게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패전 국가에 대한 모든 잘못을 덤태기를 씌울 수 있죠. 다시 히틀러가 잘했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했지.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히틀러의 어떤 그 아리아인에 대한 그 백인들에 대한 어떤 숭고한 어떤 그 정신, 그죠? 세계를 지배해야 되겠다는 그 소속감에 대한 또 위대한 유폐화 사상을 갖다 어치빙 했나? 못했죠. 사람 뒤따 죽고 그냥 2차 세계대전의 어떤 디스토피아를 그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유태인 학살로서의 어떤 학살범이 되어버렸죠. 그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반항하지. 그러니까 인류에게 전쟁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렇잖아. 그죠? 이 히틀러에 대한 어떤 만행이라든지 이게 반박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야 이거 국가에 대한 중심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원시적인 형태로서 뭐랄까 다른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적대감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그냥 블랙 앤 화이트에 대한 어떤 텀이라고 할까요? 그 너무나 이게 명시적이면서도 좀 논리적 비약이 있어놨죠, 그죠? 내 가족과 내 조국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다른 나라에 대한 적대감. 이거는 논리 비약이라고 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그냥 그대로 받는 것보다는 그럼 당신 말이 그럼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대로 있거든요. affection for some 또는 loyalty to some. 이때 some은 여기서는 국가를 이야기를 했잖아. 이것도 국가라고 얘기 안 하고 한 칸 더 띄어서 행간을 띄어가지고 국가라는 마지막이 길티가 있다. 그죠?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여기는 국가에 대한 사랑이라고 살짝 얘기 안 하는 것도 상당히 난 비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 행간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정이죠.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한 애정이나 로얄티. 근데 이것이 이제 뭐로 정의될 수 있다? 정의되는가 하면 이제 그러면 내 조국을 사랑하고 내 조국에 대한 어떤 사랑과 로얄티, 어떤 충성심이 이게 다른 조국에 대한 hostiality, 그런 이제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옆 국가라든지 라이벌 풋볼 클럽이라든지 어떤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그럴 수 있죠. 그죠? 국가라는 이 점에서 그 국가에 대한 이런 그 뭐랄까 충성심을 근데 이걸 갖다가 굉장히 원시적 형태의 충성심을 갖다가 누구로 떨어자 원시적 충성심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논리적 비약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야, 이거 1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렇죠. 뭐랄까, 공산주의에 대한 혁명을 이제 포장하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다시 이제 100년 후에 이제 수능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그래, 나중에 어떤 이게 있다면은 뭐 볼셰비키 혁명이라든지 이런 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썼던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 얘기를 한 들어보면 비슷하게 또 전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논 멤버에 대한 그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디스커리지, 인커리지는 이제 추구하고 부추기는 데 있어서 이거는 하지 마라고 하죠. 비율적으로 이제 하지 마라고 하는, 즉 이게 다른 말로 적대감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워딩을 왜 히틀러도 참 잘못했죠. 왜냐하면 유태인들을 갖다가 이제 말살한 데 있어서 이걸 갖다 소위 말해서 학살이라는 표현 안 썼고 뭐 썼죠. 이제 정화작용 이지랄 하니까. 사실 이 워딩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에 대한 중심을 어떻게 다른 나라의 어떤 적대감으로 이게 이제 바꿀 수가 있나 말이지, 그지?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워딩이 난 잘못됐다. 마치 히틀러만큼이나 사실은 좀 히틀러가 유태인에게 학살을 저지르면서 정화작용 이지랄 했는 것만큼이나 이거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좋다, 나쁘단 글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대학교를 갈 거고, 대학생이라면 어떤 반대적인 사상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담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방금 드렸던 이 이야기도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왜 이런 폭동이 일어나면서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니, 그래, 유태인을 반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수행하면서 학살하는 지금 단체가 어떻게 보면 유태인이 돼버린 거잖아.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이제 반대한다. 야, 이스라엘 폭격하지 마라. 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이제 다른 국가를 침범하지 마라라고 할 수 있잖아. 그 대학 내에서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뭐랄까 담론이 있으면서 이제 옥신각신해야 될 그 국가가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댓글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내가 알던 미국이 맞나 이거지, 그지? 그 기독교가 유태인 사람이지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무교가 제일 많고 그 반유대주의라는 기독교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그죠? 그저 정치에 있어서 어떤 뭐냐 전쟁 수행이 싫어서 전쟁하지 말아라고 이제 반전 시위를 하는 것일 뿐인데 전쟁을 반대하는 말은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이렇게 공감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떤 정치적 어젠다에 의해서 그게 좌측에서든 우측에서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렇게 폭동으로 일으키는 거는 그죠? 50년 전만 해도 이게 반전 시위는 이제 좌측에서 일어났었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우측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전 시위라고 할까?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게 좀 보여지지 않나 이거죠, 그죠? 그런 와중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방금 했던 제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담론식으로 아니면 그냥 그 잔잔하게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좀 듣다 보면은 그리고 이자표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한 이런 글을 보면 이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수능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어디 한쪽에 매몰돼 가지고 예, 편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음모론자가 되는 게 이거 농담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중도적인 걸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수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논리적인 힘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요 말이죠, 그죠?